음.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네. 네. 텍스트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묶음으로 되어가지고 제가 했는데도 잘 안 돼. 식사하셨어요? 뭐 간단하게 금방 먹었어요. 괜찮아요. 요기 했어요. 승주 씨 얼굴 보면서 요기 했어요. 아, 이 텍스트를, 잠시만요. 열어놓아야 되는데. 응? 아, 잠깐만요. 이 텍스트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공유됐다. 이게 무슨 글이에요? 글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시, 없어졌다. 다시. 네. 그 자기가 쓴 글이에요? 네네. 음, 그럼 승주 씨가 지금 그 반인가? 네. 그 마스터 클래스? 네네네네. 음, 그러면 대표님 혹시 이거는 공유되었을까요? 공유됐어요. 못다 이룬 꿈에 열정을 보태다. 시절이, 이게 잘렸는데? 음, 텍스트가 잘렸어요. 음, 잘 안 되면 제가 음, 공유할까요? 음. 그러면 한글 파일 그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는 괜찮을까요?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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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낭독해 보시겠어요? 이게 대사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이 좀 되었거든요. 음, 대사가 있었으면은 제가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음, 물론 뭐 다 좀 잘 안 되긴 한데. 그리고 그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그 나레이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일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음, 이제 책을 이제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낭독이라는 독서를 알게 됐어요. 음, 그런데
낭독을 하면서 독서를 하니까 어, 그 낭독한 것이 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 음, 텍스트들이. 음,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음,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독서를 하니까 그게 진짜 가슴에 새겨지네? 음, 그래서 지금까지 묵독을 했던 책들이 독서를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많이 남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음,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음, 낭독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낭독이 매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혜정 대표님을 우연히 링크를 받게 돼가지고 음, 들어왔었는데 음. 제가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연수로는 3년 차, 음. 3년째는 아, 됐어요. 그럼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들어오셨구나. 어, 초창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래서 이제 횟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어, 그 연구소에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 그들의 꿈과 내 꿈은 또 다르니까 음, 그러나 그 낭독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라 하기 때문에 갈래는 음,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음. 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뭐 스트레스 아, 받는다든지 그럼요. 그런 측면은 음, 이제 없고 음, 오늘 제가 대표님께 그걸 받아야 됐는데 그, 음, 그래도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코칭을 받았다고 했는데 음, 저는 늘 그냥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는 아니라서 음, 나는 이제 그만큼의 풋풋하게 잘 하지는 못해도 돼라는 음, 생각은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잘하게 되면 또 그런 꿈도 꿀 수 있다고 그럼요,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음, 네. 음, 그래서 대표님 앞이라고 해서 음. 막 잘해야 한다거나 이런 음. 거는 이제 아니, 못하기 때문에 잘하면 없어요. 코칭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잘하면 코칭을 받을 필요가 음, 없죠 하면서. 음, 음, 네. 음. 그래서 이 그래요. 글도 지금 그 음, 마스터반을 제가 또 글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억지로 못하는데 음, 어, 끼어들었어요. 음, 끼어들어가지고 음, 했는데 그 황상열 작가라고 음, 그분이 전자책 낸다 그래서 그냥 공조를 함께 같이 이걸 썼거든요. 이게 그 첫 페이지. 책이에요? 네네. 아, 그 네. 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 음, 없이. 너무 좋으네요. 이거는 좋아요. 지금 네. 참고해서 잃어버린 꿈, 들을게요. 음, 자기가 음, 이제 갖고 있었던 꿈에 음, 대한 이야기를 써라 그래서 음. 그냥 짧게 써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입니다. 네. 초록색은 안 읽을게요. 아, 왜요? 초록색은 이제 음, 뭐 작다하게 얘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럼 초록색은 제가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못다 이룬 꿈에 열정을 보태다. 경북 보무하군 산골 오지마을에서 울산이라는 도회지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사를 오게 되었다.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며 놀다 보니 뜀박질을 잘했다. 깡마르고 작은 체구의 나는 체육 시간이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세상이 되었다. 조그맣고 꽉 마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에 들어오니 무용 시간이 있었다. 체육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무용 시간도 너무 좋았다. 조그마한 아이는 한 번에 눈에 띄었다. 무용 선생님은 늘 나를 불러 시범 동작을 시키셨다. 자존감이 없었던 나는 무용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을 받다 보니 진정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여기 띄어쓰기 잘못됐다. 나는 공부보다는 예체능계 쪽으로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는 인생을 더 절실하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폴레옹 힐은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고 했다.
나 자신이 나의 운명의 지도자이고 내 영혼을 인도하고 결정짓는 주인이라는 것이다. 계속하세요. 이어서. 우리 반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부유해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무용을 처음 시작했다.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기에 핑크색 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하고 걷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다. 슈즈는 운동화만큼이나 비쌌다. 그런데 나는 슈즈만이라도 신고 싶었다. 어느 날 무용 시간 준비물이라며 엄마를 졸라 겨우 슈즈 하나를 샀다. 슈즈가 신고 싶어 무용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슈즈를 신으니 핑크색 발만 돋보이는 것만 같다. 며칠을 신었을까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나에게 선배가 나를 부른다. 슈즈를 빌려달라고 했다. 너무 빌려주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 선배에게 몇 번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아예 신고 다녔다. 버젓이 나의 슈즈를 신고 다녔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슈즈를 신은 며칠 동안은 내가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다.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밤마다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무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와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여기 잠깐만요. 이 네, 글을 거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까 여기 그 내가 초록색 글씨 중에서 관심을 받다 보니 진정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여기 띄어쓰기도 음, 붙여주시고 음, 여기도 보면은 어디냐면은 음, 너무 빌려주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빌려주었다. 이게 문법상 어, 음, 어, 이 너무라는 말이 음,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빌려주기 빌려주기 싫었지만,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빌려주었다. 음, 그리고 여기 요거 그때마다죠. 그때마다 다음에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지 않았다. 그때마다 자가 빠진 거죠. 선배에게 몇 번을 달라고 음, 했지만 그때마다 다음에 준다 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지 않았다. 여기에 결국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밤마다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밤에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밤에 무대에 있는 꿈을 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네, 밤마다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밤마다가 앞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좋아요. 뭐 낭독 잘 하시는데? 자, 계속 음, 갈게요. 네, 여기도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은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졸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부모님이, 음, 음, 애계가 아닌 것 같아.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 애계로 할 거면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복을 사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여기 이 뒤에 얘기를 살리려면 애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은 고가의 학원비와 음, 비싼 무용복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은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졸라볼 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음,
네, 한번 자, 낭독해 볼게요. 이쪽으로.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은 고가의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복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졸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못했다 하라 그랬어요. 아까. 못했다 해도 되죠. 음. 중학교 내내 무용을 하고 싶어서 열병에 걸렸다. 하지 않았다가 날 것 같은데. 하지 네? 않았다. 하지 생각조차 못했다. 하지 않았 못했다. 하지 못했다. 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 내내 무용을 하고 싶어서 열병에 걸렸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이 되기도 했다. 예체능은 초등학교 정도는 시작해야 늦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서 무용의 꿈을 고스란히 추억 속 저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그 이후 마음에 불을 당기는 꿈 같은 건 없었다. 이제 그 아이는 50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이제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열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생겼다. 새로운 시각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겼다. 어린 시절 말 못하고 곰사겨 꽃 피우지 못했던 꿈을 시간 관리와 독서, 글쓰기로 인생 후반기에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한다. 어릴 적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단단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기에 하고자 하는 꿈에 신념을 불어넣는다. 삶은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주어진다. 삶이 한 번뿐이라고 해서 선택조차 한 번뿐인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선택이 틀렸다면 내일 용기를 내서 그 선택을 다시 바꾸면 된다. 결혼 후 남편이 실직을 한 이후로 변변한 직장 없이 10년을 넘게 살았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 세월을 보내며 고통만 안겨준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도 얻게 되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람들이 많다. 상황의라고 해야 돼. 시간 상황의, 관리를, 상황의죠. 네, 음, 사람들이 많다. 시간 관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독서를 통해서 신념을 얻게 되었기에,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낭독도 나쁘지 않아요. 진솔함이 묻어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진정성. 그 진정성만 있으면 목소리가 조금 뭐 발성이 조금 덜 되고 또 낭독하는 게 뭐 이렇게 매끄럽게 아주 정말 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잘하지는 않아도 오히려
오히려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뚜걱뚜걱 하면서 이렇게 낭독하는 게 훨씬 더 감동을 주거든요. 지금 너무 음, 좋아요.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초록색 글자 밑에서부터, 자, 이건 이제 참고로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반에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부유해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무용을 처음 시작했다.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기에 핑크색 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하고 걷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다. 너무라는 말은 이 부정적인 말 앞에 붙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참 부러웠다가 맞아요. 참 부러웠다. 슈즈는 운동화만큼이나 비쌌다. 그런데 나는 슈즈만이라도 신고 싶었다. 어느 날 무용 시간 준비물이라며 엄마를 졸라 겨우 슈즈를 하나 샀다. 슈즈가 신고 싶어 무용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슈즈를 신으니 핑크색 발만 돋보이는 것 같다. 같았다겠죠? 같았다. 음. 며칠을 신었을까?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나에게 선배가 여기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른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나오는 나에게 선배가 나를 부른다. 이제 나가 두 번 반복됐거든요.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장이. 이해하셨어요? 며칠을 신었을까?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른다.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나에게 선배가 나를 부른다. 이게 지금 문장이 예,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른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슈즈를 빌려달라고 했다. 이것도 너무 빌려주기 싫었지만이 아니라 이거 너무 빼도 될 것 같아요. 빌려주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빌려주었다. 선배에게 몇 번을 그리고 그 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 후 선배에게 몇 번 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여기 마다 빠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음에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주지 않았다. 결국은이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아예 신고 다녔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아예 신고 다녔다. 버젓이 나의 슈즈를 신고 다녔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슈즈를 신은 며칠 동안은 내가 마치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다.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밤마다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무대에 서는 꿈을 꿨다. 무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와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하지만 여기 하지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와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여기 말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지 못했다.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에게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복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이라고 하던가 부모님이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복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졸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교 내내가 아니라 중학교에 다니는 내내 무용을 하고 싶어서 열병에 걸렸었다. 걸렸었다겠죠? 과거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이 되기도 했다. 예체능은 초등학교 정도는 시작해, 예체능은 초등학교 정도에는, 초등학교 정도에는 시작해야 늦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서 무용의 꿈을 고스란히 추억 속 저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그 이후 마음에 불을 댕기는 꿈 같은 건 없었다. 이제 그 아이가 50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다.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이제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열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생겼다. 새로운 시각으로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겼다. 어린 시절 말 못하고 곰삭혀 꽃 피우지 못했던 꿈을 시간 관리와 독서, 글쓰기로 인생 후반기에 꽃을 피우기 위해 도전한다. 어릴 적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단단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기에 하고자 하는 꿈에 신념을 불어넣는다. 삶은 한 번뿐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일매일 주어진다. 삶이 한 번뿐이라고 해서 선택조차 한 번뿐인 것은 아니다. 오늘의 선택이 틀렸다면 내일 용기를 내서 그 선택을 다시 바꾸면 된다. 결혼 후 남편이 실직을 한 이후로 변변한 직장 없이 10년 넘게 살았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 세월을 보내며 그 세월 은이겠죠? 그 세월은 고통만 안겨준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도 얻게 되었다. 그 세월을 보내며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도 얻게 되었다. 그 세월을 보내며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도 얻게 되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의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 시간 관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독서를 통해서 신념을 얻게 되었기에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좋아요. 글이 참 좋아요. 글을 아주 잘 쓰시네. 네, 좋아요. 그냥 제가 낭독하는 건 참고로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낭독은 답이 음, 없어요. 누가 정답이다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낭독을 했을 때, 와, 참 좋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승주 씨 낭독이 참 좋아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나보다 승주 씨가 훨씬 좋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그리고 자기의 정서가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진정성이 나보다 훨씬 더 좋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낭독은 나보다는 승주 씨가 훨씬 좋다고요. 음, 이런 글로 그 오디오 박스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하나씩 쭉 꾸준히 자기 글을 써서 올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아주 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글이 자기 목소리가 듣는 게 되게 어색한 거잖아요. 제 음, 글도 음, 음. 내가 읽으니까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도 어색해요,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아니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승주 씨 너무 좋아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또 네, 있어요? 기회가? 글이? 네네네. 이장이 요거 오케이. 보면 네, 얼마 안 나왔지만, 네. 음, 한번 낭독해 보세요. 나의 미션은 선한 행실로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재능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된다. 절제하는 삶으로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소중히 여기며 청빈한 삶을 산다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오늘을 보내며 한참 모자란 나를 발견하지만 사명과 비전을 향해 걸음마를 시작한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는 것을 그리면 된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주는 마법의 약이다.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강한 신념을 가졌기에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꿈, 나의 인생. 68페이지 중에서. 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나의 꿈, 나의 인생 중에서. 음, 68페이지 안 넣어도 돼요. 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이라고 했다. 잘했어. 정말 축하해. 꼬맹이가 지금 이빨을 빼가지고. 꼬맹이가 어린가 보다. 네. 45살에 하나 놓았어요. 아이고, 성장하고 이빨 이제는. 셌어. 대표님 아이고. 축하해. 정말. 몇, 가서 입에 애들이 너 몇이에요? 아들만 3명이에요. 어, 동우야 문 좀 닫아줘. 여보 문 좀 닫아주세요. 큰애, 둘째는 다 컸고. 네네네. 서울에 다 대학교 다니고 첫애는 이제 졸업했고. 근데 저 아이가 44살에 생겼어요. 음, 그래가지고 5개월, 6개월 될 동안 몰랐어요. 응. 음. 내 친구도 그래서, 그런 친구 있어요. 응. 어.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이쁘지, 응. 막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빨 빼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뺀 거예요, 이빨? 네, 네. 지금 어. 금방 빼가지고 왔어요.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음, 그 힘 또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이라고 했다. 그 힘 또한 나에게 있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사람들, 독서를 통해 사람들과 교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되어가는 법이다. 나의 사고에 생명을 불어넣고 힘을 주어 멋지게 성장할 것이다. 어릴 적 못다이룬 어, 어릴 적 못다이룬 곰삭였던 꿈에 이게 이제 뭘 하실 것 같은데 어릴 적 이룬 꿈에 못다 어릴 적 아니, 뭐, 못다 이룬 곰삭였던 상관없어. 어릴 적 곰삭였던 꿈에 못다 이룬 곰삭였던 꿈에 열정을 더하여 꿈에 삶의 지혜를 섞어서. 어릴 적 못다 이룬 곰삭였던 꿈에 열정을 더하여 삶의 지혜를 섞어서 앞으로 또 다른 나의 꿈으로 가득 채워갈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슬프다고 꼭 슬프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책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듯 결론 또한 후반부에 결정된다고 했다. 마음속에 강렬한 신념으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여 꿈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꿈을 펼쳐보자. 글 너무 좋아요. 이거 사투리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표준말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승주 씨는 사투리로 하면은 이 어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음, 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본질이 이게 그대로 드러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난 경상도 사람, 내는 경상도다, 뭐 이거지 뭐. 그래가지고 어릴 적 못다 이룬 곰삭였던 꿈에 열정을 더하여 삶의 지혜를 섞어서 앞으로 또 다른 나의 꿈으로 가득 채워갈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우리 인생이 슬프다고 꼭 슬프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는다.
책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알 수 없듯 결론 또한 후반부에 결정된다고 했다. 마음속에 강렬한 신념으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무성한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꿈을 펼쳐보자.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더 멋있을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경상도로 쭉 해봐요, 처음부터. 아, 네, 그러면, 네. 이 사람 뭐야, 이거? 어? 근데 보니까 자기 글이래. 그래서, 네. 이게 훨씬, 장나원 선생님 아세요? 음, 그분 모르겠어요. 경상도시던데. 아, 경상도 네. 사투리로 막 낭독을 하는데 너무 좋던데. 지금 제가 아, 한 것처럼 해요, 그분. 아, 어, 어, 제가 그 사투리에 조금 그게 있어요. 제가 경상북도 봉하군, 음, 아까 맨 처음에 거기가 고향인데 음. 되게 산골 마을이거든요. 이거 아까 초록색 글 처음으로 올려봐 네, 주실래요? 네. 음, 음, 자, 보세요, 여기. 경북 봉화군 산골 오지마을에서 울산이라는 도회지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사를 하게 됐다. 이러면은, 이 사람 경북 봉화군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인지되는 거지. 음. 한번 제가 거기에, 해볼래요? 네, 조금 이제 그게 있어요. 경상북도의 말은 되게 촌스럽거든요. 괴뢰군, 저기, 북한 사람 말처럼 이렇고, 그러니까 울산 사람은,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뻔스럽네. 내가 사투리를 하면 내가 촌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 인식을 바꿔놔야 돼요. 아니, 어, 경북 봉화가 촌이고, 음. 울산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이 시대는 촌 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부각되고 더 이렇게 뭐랄까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제가 여기 사는 네. 동네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거든요. 근데 네. 저는 오포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고 신현리예요, 리.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동네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신현동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동은 너무 엄마, 어떡해. 흔하잖아. 이거 어? 한명할지 이거 뭐래? 할게. 우리 오늘 거 이건 어떡해? 오늘 뽑은 것도 넣어놓자, 정말. 지금 엄마가 흔한 뒷골질 은구나? 하고, 나중에, 이런 통은 내가 가지고 갈게. 아, 엄마 화장실에서. 나중에 다시 줄게, 정말. 이거 엄마 화장실에서 오케이, 가져갈게.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이 어. 귀중한 시간에 자꾸. 그래서, 자, 보세요. 네. 승주 씨가 낭독을 아무리 잘한들, 그 표준말 잘하면서 낭독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승주 씨는 승주 씨의 개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 음, 아무도 할 수 없는 승주 씨만의 것이 있거든, 지금. 네. 그게 바로 이 글이고, 그 승주 씨가 평소에 하는 사투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나는 이걸 사투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그건 승주 씨 마음이에요. 사투리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라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글은 음, 승주 씨의 사투리로 살려주면 훨씬 더 돋보이는 글이 된다 이거죠. 사투리를 어, 나중에 한번 해볼래요? 연습해보겠습니다. 어, 경북 봉화군 오지마을에 이렇게 된대. 음, 음, 경북 봉화군 오지마을에서 울산이라는 도해지에 아버지 직장을 따라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사를 왔다.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며 뜀박질을 놀다 보니 뜀박질을 잘했다. 깡 마르고 작은 체구에 나는 체육 시간이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세상이 되었다. 조그맣고 깡 마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에 들어오니 무용 시간도 있었다. 체육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용 시간도 너무 좋았다. 쪼매한 아이는 한눈에 띄었다. 무용 선생님은 맨날 나를 불러서 시범 동작을 시켰다. 자존감도 하나도 없었던 나는 무용쌤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관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용기와 희망이 생겼다. 나는 공부보다 예체능 계 쪽으로 무엇을 할 때 힘이 많이 생긴다.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는 인생을 더, 인생을, 인생을 더 절실하게 살게 해주는. 인생을 더 절실하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했다. 나 자신이 운명의 지도자이고 내 영혼을 인도하고 짓는 주인이라는 것이다. 우리 반에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부유하고 가는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무용을 처음 시작했다. 근데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핑크색 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하고 걷는 그 아가 너무 부러웠다. 슈즈는 운동화만큼 비쌌다. 그런데 나는 슈즈만이라도 신고 싶었다. 문 좀 닫아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따라 저 남편하고 꼬맹이가 계속 껴서 날 만났네. 나는 무용을 하고 싶었다. 핑크색 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하고 걷는 그 아가 너무 부러웠다. 슈즈는 얼마나 비싼지 운동화만큼 비쌌다. 그래서 나는 슈즈만이라도 꼭 신고 싶었다. 어느 날 무용 시간에 준비물이라 하면서 엄마를 졸라가 슈즈를 하나 샀다. 슈즈가 신고 싶어가 그거 사놓고 또 무용 시간에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슈즈를 신으니까 핑크색 발만 돋보이는 기라. 아이고 참. 슈즈를 신고 드디어 슈즈를 신고 무용 시간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르는 기라. 슈즈를 빌려달라고 하는 기라. 근데 슈즈를 빌려주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겨우 빌려줬는데 그 후에 선배가 나한테 안 주는 기라. 그때마다 찾아가서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자기가 아예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기라. 버젓이 내 슈즈를 신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기고 있었는 기라. 근데 그 슈즈를 신는 며칠 동안은 내가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너무 좋았는데 그 슈즈는 내한테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밤마다 슈즈를 신고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근데 그 꿈을 한 번도 엄마하고 가족한테 말하지 못했다. 이제 사투리를 음, 하다 보니까 음, 음, 이 글은
표준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사투리를 하려니까 지금 말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상도 억양만 들어가야 되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 글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 그냥 표준말로 그게 하시고,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하거든요. 뭐 음, 예를 들면 우리 반에 경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이 음. 부유해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무용을 처음 시작했다. 내는 무용을 하고 싶었기에 핑크색 슈즈를 신고 까치발을 하고 걷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다. 슈즈는 운동화만큼이나 비쌌다. 그런데 내는 슈즈만이라도 신고 싶었다. 어느 날 무용 시간 준비물이라며 엄마를 졸라 겨우 슈즈를 하나 샀다. 잤다. 슈즈가 신고 싶어 무용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슈즈를 신으니 핑크색 발만 돋보이는 것 같았다. 며칠을 신었을까? 무용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배가 나를 부른다. 슈즈를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주기 싫었지만 거절하지 못해서 빌려줬다. 그 후 선배에게 몇 번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음에 준다 하면서 차에 미루다가 결국은 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주지도 않고 자기가 아예 신고 다녔다. 버젓이 나의 슈즈를 신고 다녔지만 내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슈즈를 신은 며칠 동안 내가 마치 발레리가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다. 밤마다 발레복과 슈즈를 신고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무용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엄마와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대표님 잘 알았어요. 장나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어, 한번 들어. 장나원 선생님도 송정희 성우님한테 배우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책을 그대로 그 경상도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너무 좋아요. 어, 근데 그 네, 본인이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음, 네, 이게 그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텍스트가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표준말로, 책은 표준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억양만 경상도 억양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음, 그 얘기예요. 어렵네. 네. 한번 해볼래요? 돈 때문에부터? 돈 때문에 잘 안 돼. 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음, 돈 때문에 자주 싸우는 부모님이 고가의 학원비와 비싼 무용복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있었기에. 있었기에 음,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 좀 힘든데요, 대표님? 힘들만 하지 마요. 처음, 음, 처음 해보네요. 음. 네, 그냥 한번,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음,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네. 음, 한번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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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표준말로 하는 거 좋아요. 예, 표준말로 해도 되고, 사투리로 해도 되고, 다 좋아요. 예. 그, 감사합니다. 뭐, 네. 질문 뭐 없으세요? 평소에 아, 뭐, 질문 있었어요. 음, 평소에 제가 두 가지. 나에게 낭독하면서 음, 음,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뒤에 나오는 작가의 글 말고 음,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잖아요. 시도 있었고 음, 고양이로 솔다 뭐 쉬운 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음, 할 때마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이 텍스트도 지금 잘 안 되는데 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다양하게 하는 것들을 목소리를 변조해서 그렇게 아, 어, 목소리 변조하는 거 어떤 아니에요. 거는 음, 그 목소리 차리 변조해서 하는 아저씨 거 아니에요. 목소리 변조라기보다 뭐라 그러지? 감성이 차라리 다른 건데,
아, 감성이 낭독이라는 건 뭐냐면 네. 책의 글의 감성은 다른데 그 다른 감성의 글을 나는 내 감성으로 그냥 낭독하면 되는 거.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봐도 다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음, 않아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 다른 생각을 하거든. 그건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 거기에 그 사람의 상상력까지를 모두 포함한 게 한 사람의 감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감성이 달라요. 어, 그래서 똑같은 텍스트여도 그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감성이 다 달라요. 음, 그래서 그 책의 감성을 살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키다리 아저씨다. 그러면은 네. 그, 그, 그 이제 그 소녀의 풋풋한 감성이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 글을 낭독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겹쳐지기 때문에 낭독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느낌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해서 그 키다리 아저씨에 맞는 감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예를 어, 들면, 타블로가 작곡한 음악 중에 되게 아름다운 곡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곡을 듣고 막,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타블로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그래서 너무 곡이 아름다워가지고 이 곡을 도대체 뭐 어떤 상황에서 작곡을 한 거냐. 근데 타블로가 뭐라 그랬냐면 음, 공사판 현장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서 떠올랐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음, 정작 작가는 그 공사판 현장의 황량하고 거칠고 그런 거를 보면서 작곡한 곡인데 듣는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는 거지. 음, 낭독도 똑같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물론 다양하게 뭐 나침의 새새끼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뭐 키다리 아저씨 뭐 이렇게 오만과 편견, 뭐, 오만과 이런. 편견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낭독자마다 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음, 그 키다리 아저씨를 그 여대생의 풋풋함, 그 소녀의 풋풋함으로 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와,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음, 네. 네, 음, 그래서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다양한 거를 다양한 감성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저는 이해하셨어요? 오만과 편견을 이제 그걸 들을 때 음. 오만과 편견 뭐 그 아주 옛날 이런 거는 읽을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낭독해 볼게요. 오만과 음, 편견. 음, 보세요. 오만과 편견. 그들이 개울쪽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삼촌 내외도 걸음을 멈췄다. 엘리자베스는 저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다하시가 마구간이 연결된 집 뒤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20미터도 못 되었고 다하시가 너무나 갑작스레 나타난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그를 피할 수 없었다. 곧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다하시도 몹시 놀랐는지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중한 태도로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다시가 계속 다가왔기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인사를 받아야 했다. 이 글은 이게 그 그림을 쫙 그려주는 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는 법이 뭐가 음, 있다는 거지? 이번에는 한번 승주 씨가 해보세요. 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음, 오만과 편견 이렇게 해서 음, 아주 그 옛날스러운 음, 그런 텍스트를 읽는 그게 옛날스럽다고 해서 음. 오래된 그게 아니고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나오는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게 음, 어땠어요? 어, 자연스럽게 그냥 읽으셨어요. 이 글이라는 편하게 건, 읽어주셨어요. 펼쳐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듣는 사람이 듣고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죠. 음, 근데 음, 이런 글을 읽는 법이 없어요. 이 뒤에 심청전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심청전. 예를 들면 심청전이다. 그러면 상우가 3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어보았다. 처자는 있으신가요? 신봉사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여쭈었다. 여러 해 전에 아내를 잃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몸으로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양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점 자라면서 효행이 뛰어나서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볼 것입니다 하니 저의 딸이 듣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하고 다른 길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저도 모르게 음, 남경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로 빠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주옵소서. 황후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분명히 아버지인 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음, 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어처럼 읽어도 돼요. 황후가 음, 3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어보았다. 처자는 있으신가요? 신봉사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여쭈었다. 여러 해 전에 아내를 잃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몸으로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양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점 자라면서 음, 효행이 뛰어나서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볼 것입니다 하니 저의 딸이 듣고 어찌 아비 음,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하고 다른 길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저도 모르게 남경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로 빠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낭독자 마음이에요. 아까 그 오만과 편견도 예를 들면 음, 그들이 개울적으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건널 때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집을 보려고 돌아섰다. 삼촌 내외도 걸음을 멈췄다. 엘리자베스는 저 건물이 언제쯤 지어졌을까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다하시가 마구간이 연결된 집 뒤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낭독자 마음대로예요. 아, 음,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다 해결됐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저기 대화책에 여기 똑같은 이거를 어떻게 읽었나?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연주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이야. 그거를 클래식 연주자가 뭐 바이올린 운명은 바이올린은 안 되고 그또 바이올린 곡 뭐지? 예를 들어서 음 리베르탱고야. 스파니엘. 리베르탱고 같은 곡. 그거를 음, 클래식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은 클래식이 되는 거고 재즈 음,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재즈곡이 되는 거예요. 음, 낭독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음, 텍스트인데 이 뭐 인디 밴드가 또 연주하면 인디 밴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낭독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연주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악보인데. 음,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자가 클래식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재즈 연주자가 재즈식으로 연주할 수도 있고, 인디 밴드가 인디 밴드식으로 연주할 수도 있는 거지. 똑같은 음. 곡이지만. 낭독도, 네. 오만과 편견도, 오만과 음. 편견도 뭐 아까처럼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청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되게 어렵다 네. 생각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를 그랬는데, 들어서 대표님을 이거를 보니까. 성우가 낭독을 한다. 네네네. 심청전을 성우가 낭독을 한다. 그러면 황후가 3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물어보았다. 처자는 있으신가요? 신목사가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여쭈었다. 여러 해 전에 아내를 잃고 조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운 몸으로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양젖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점 자라면서 효행이 뛰어나서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볼 것입니다 하니 저의 딸이 듣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요 하고 다른 길로는 공양미를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저도 모르게 남경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서 인당수의 제물로 빠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고 먹은 놈이 세상에 살았을 때 없으니 죽여주옵소서. 황후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분명히 아버지인 줄을 알 수 있었다. 성우감이 이렇게 해요. 근데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낭독자 마음대로예요. 내가 인디밴드 연주자면 인디밴드로 연주하는 거고, 내가 클래식 연주자면 클래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조수미 씨가 클래식만 불러요? 가요도 부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낭독도 똑같은 거예요. 네.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대표님. 전 대화책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읽으나, 진짜 너무 고민됐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읽으니까 되게, 음, 그것 또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대표님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대표님. 없으세요? 좋은 시간. 네, 지금 뭐 질문은 많지만은 네, 두 가지만 해결돼서 저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1대1 나중에 또 해요.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네. 네, 좋은 밤 고맙습니다. 되시고요. 네, 아이가 네, 찾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귀한 뿅하고 시간 내주셔서 없어져요. 너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면. 네, 네. 하나, 둘, 셋, 뿅.